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집중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정작 머릿속은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1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실제로 한 건 고작 10분치 분량이고요. 이게 바로 현대인의 현실이거든요. 집중력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당신의 능력 자체가 퇴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집중력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요. 펜이랑 종이 좀 챙겨보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당신의 생산성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집중한다고 착각하는 순간들을 얘기해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주의력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거든요. 전화통화하면서 설거지하고 동시에 내일 회의 준비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시기죠. 이게 바로 분산된 집중이라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집중이 아니에요.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죠. 문제는 우리 뇌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설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넘어갈 때마다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컴퓨터로 치면 프로그램을 계속 껐다 켰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당연히 느려지고 버벅거리겠죠. 이렇게 하루 종일 정신을 이리저리 쪼개다 보면 저녁쯤 되면 완전히 탈진한 상태가 되는데 정작 제대로 해낸 건 별로 없는 겁니다. 반대로 진짜 집중이라는 건 레이저처럼 한 점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자극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몰입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들은 동시에 10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가지씩 완벽하게 처리해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분산된 집중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해요. 방해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지금 당신한테 집중력 포인트가 5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5개를 공부에 전부 투자하면 최고의 집중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한마디만 던져도 그 순간 집중력 포인트 하나가 그쪽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겨우 5초짜리 대화였는데도 말이에요. 더 심각한 건 그 빠져나간 집중력을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집중이 깨진 후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평균 20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단 한 번의 방해로 20분을 날려먹는 셈이죠. 여기서 가장 큰 적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작은 기계는 집중력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것 같아요. 진동 한 번, 알림음 한 번이면 당신의 정신은 그쪽으로 끌려가거든요. 심지어 무음으로 해놔도 소용없어요. 지루해지면 본능적으로 화면을 켜서 확인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집중해야 할 때는 아예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놔두세요. 서랍 깊숙이 넣어버리거나 다른 방에 두고 오는 거죠. 물론 스마트폰만 문제는 아니에요. TV 소리, 창밖 풍경, 책상 위 과자 봉지까지 모든 게 당신의 집중력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런 요소들을 미리 파악하고 차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몸 상태입니다. 아무리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도 몸이 엉망이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하루에 5시간밖에 안 자면서 집중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뇌가 제대로 쉬지 못했는데 어떻게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겠어요? 연구들을 보면 하루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자는 게 집중력에 가장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 도파민이랑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게 집중력을 크게 높여주거든요. 거창하게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공원이나 자연 속을 걷는 게 효과가 더 좋고요. 수분 섭취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멍한 이유 중 하나가 밤새 물을 안 마셔서 살짝 탈수 상태이기 때문이거든요. 물 한 잔만 마셔도 머리가 훨씬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식단은 또 어떻고요? 설탕 범벅인 음식이나 탄산음료를 계속 마시면 뇌한테 독을 먹이는 것과 다름없어요. 당분이 높은 걸 먹으면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확 올라갔다가 금방 곤두박질 치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안개 띈 것처럼 흐려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건강한 음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집중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집중력은 근육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약하지만 꾸준히 훈련하면 점점 강해지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10분도 버티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한두 시간도 문제없이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몇 시간씩 집중이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어요. 시간을 갖고 천천히 키워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집중 연습을 하는 겁니다. 습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될 때까지,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모든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건 잘못된 접근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다가는 평생 시작도 못해요. 대신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그 시간에는 앉아서 집중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럼 언제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아침입니다. 일어나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 때가 골든타임이거든요. 이때는 완전히 깨어 있으면서도 아직 뇌가 다른 일들로 복잡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게다가 아침에는 방해 요소도 적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자고 있고 전화나 메시지도 별로 안 오니까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나 작가들, 철학자들도 대부분 아침 시간을 활용했어요. 그럼 낮이나 저녁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면 하루를 바쁘게 보낸 후에는 집중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이미 정신이 온갖 방향으로 흩어져 있고 뇌도 자극을 너무 많이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침이 유리한 거예요. 뇌가 8시간 동안 푹 쉬었으니까 최상의 컨디션인 거죠. 만약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저녁에 뭔가 공부를 하거나 작업을 해야 한다면 갑자기 집중 모드로 전환하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이미 머릿속이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테니까요. 이런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로 끝나거든요. 그렇다고 저녁에 절대 집중할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뇌를 자극하지 않는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제대로 된 휴식이 뭔지 이해하는 겁니다. 보세요. 사람이 오래 집중하다 보면 당연히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어 있어요. 분산된 집중이든 몰입 상태든 상관없이 둘 다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쉬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식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휴식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들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자극입니다. 뇌는 계속 정보를 처리하고 있고 정신 에너지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충전이 아니라 방전이 되는 거예요. 진짜 휴식은 이런 겁니다. 산책을 나가거나 명상을 하거나 짧게 낮잠을 자는 거죠. 이런 활동들은 뇌가 진짜로 쉴 수 있게 해줘요. 자극이 별로 없으니까 정신 에너지가 다시 충전되는 거거든요. 지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렇게 지루한 시간을 주는 게 뇌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런 정신적 휴식은 단순히 저녁에 집중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장시간 고도의 집중을 유지하고 싶을 때도 필수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리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5분 휴식 시간이 주어지고 또 1시간을 더 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선택지가 2개 있어요. A는 15분 동안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 B는 15분 동안 줄넘기하고 버피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A를 선택하겠죠? 더 힘들게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나중에 또 1시간을 달려야 하는데 에너지를 아껴야죠. 집중도 똑같습니다. 1시간 동안 집중한 후에는 추가 자극을 피해야 해요.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돌아다니면 정신적으로 더 지칠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극이 적으면서도 기분 전환이 되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짧은 산책을 선호하는데 매번 효과가 좋거든요. 머리가 완전히 리셋되는 느낌이에요. 자, 이제 집중과 휴식을 완벽하게 결합한 기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포모도로 기법입니다. 이미 영상으로 다룬 적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원리는 이래요. 먼저 집중할 작업을 하나 정합니다. 그 다음 타이머를 25분으로 맞추고 그 시간 동안은 오직 그 작업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다른 건 일절하지 마세요. 타이머가 울리면 5분 동안 쉬고 다시 타이머를 돌립니다. 이렇게 25분짜리 작업을 4번 반복하면 그때는 30분 정도 길게 쉬어주는 거죠. 물론 이 시간은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25분 일하고 5분 쉬는 건 그냥 가이드라인일 뿐이거든요. 작업의 난이도나 자신의 집중력에 맞춰서 조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영상 작업할 때 보통 45분 집중하고 15분 쉬는 식으로 해요. 여러분도 이것저것 실험해 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조합을 찾아내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일하고 쉬는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영상 끝까지 본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집중력이 좋은 겁니다. 긴 내용이었으니까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기억할 건 집중에는 2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흩어진 집중과 레이저 같은 집중.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건 당연히 레이저죠. 2번째는 방해 요소를 철저히 차단하라는 겁니다.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생길 때마다 집중력 포인트가 빠져나가고 뇌는 계속 재부팅을 반복하면서 탈진하게 되거든요. 3번째, 몸을 챙기세요. 정신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육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충분히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물 많이 마시고 먹는 것도 신경 쓰세요. 4번째는 집중력이 기술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운동하듯이 꾸준히 훈련하면 점점 나아질 테니까요. 5번째, 집중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드세요. 동기부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집중하는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아침이 가장 이상적인 한데 방해받을 일이 적고 뇌도 가장 신선한 상태니까요. 6번째는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말라는 겁니다. 명상하고 걷고 자는 거예요. 뇌가 지루해하도록 내버려 두고 인터넷 같은 자극적인 건 피하세요. 특히 나중에
또 집중해야 한다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7번째로 중간중간 쉬어줘야 해요. 집중은 금방 지치게 만들거든요. 제대로 쉬어야 더 오래 집중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대로 쉰다는 건 뇌를 계속 자극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포모도로 기법을 활용하세요. 집중과 휴식을 완벽하게 조합한 방법이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이라도 매일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중력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